여러분은 지구 멸망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 파괴로 인한 몰락, 소행성의 충돌, 혹은 바이러스의 확산 등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아마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시점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 버려진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바로 지구.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행성입니다. 만약 지구가 버려진 행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으실까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우주선 안에 타 있거나 이미 다른 행성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적응을 하고 있거나 혹은 아직 지구에 남아 우주선을 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어쨌든 이 멸망한 행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할 천선란 작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라는 책은 지구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것도 원해서가 아니라 행성과 함께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읽다 보면 몇 번이고 마음이 먹먹해졌는데요.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인 것보다는 그들의 뜨거운 애정과 열정이 차마 저의 작은 마음 안에 모두 담기에는 벅찰 정도로 커다랬기 때문입니다. 연작 소설인 만큼 단편이 이어져서 전개되는 책이고요. 따라서 저는 각 단편마다의 감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는 뒤로 넘기는 한 장 한 장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본래 학대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걸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종이장을 넘기는 게 굉장히 더디게 흘러갔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아이들의 애틋함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가짜와 진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허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경계가 이제는 퍼즐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버렸을 때에야 기꺼이 받아들이는 담담한 서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애틋함, 그런 마음 안에서 두 아이들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혹독하게 두 사람을 밀어냈지만 두 사람은 밀어난 세상에서도 서로의 세계가 되어주었으니까 결국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 세계를, 그리고 나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 세계 안에서 강한 살아감이 두 사람을 꼭 안아주는 것 같아서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는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파고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주고받는 편지로 전개되는 초반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토록 험한 좀비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른과의 대화와 일상, 그런 과정이 그려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대뜸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물론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 아이를 불쑥 독자에게 내밉니다. 오랜만에 본 조카가 상상도 못할 만큼 훌쩍 자라서 인사를 건네오는 것처럼 내가 현재라는 하나의 시간에 있는 동안 아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까지도 연결되는 긴 시간을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버려진 세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 결국에는 본인까지 끌어안게 되는 그런 나아감이 언제까지고 그들을 응원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이 좀비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을 향해 그리고 우주를 향해 목청껏 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감히 그려보는 엔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우리를 아십니까는 기꺼이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떠나야만 하는 이의 곁에 남는 것, 이미 떠난 이의 곁에 남는 것.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고통이지만 결국은 멀어지기보다 함께하기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밖으로 밀어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떠난 행성에 남아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로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모든 인류가 하늘 너머의 우주만을 바라보며 달릴 때, 그리고 소리칠 때,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바다를 향해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혼란과 외로움, 고통, 그 모든 감각을 끌어안다 못해 이제는 곁에 있는 이의 얼굴도 온기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같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온기, 사랑하는 이의 모습, 그 모든 것 너머의 사랑 자체란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운 것인가. 바다를 헤엄치는 거북이처럼 오롯이 서로만에게 기댄 채 올려다보는 태양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천설란 작가의 좀비 세상을 그린 연작소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타인에게 선택받지 못했어도 나의 선택으로 움직이기를 선택한 약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는 가정폭력 학대 피해를 당하던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원이 되고 결국은 우주까지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기꺼이 끌어안은 채 머무르거나 숨을 죽이고 숨는 것 대신 서로의 등을 내주며 가파른 길이라도 오르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아십니까는 함께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혼자를 거부하고 세상 자체가 되어버릴 정도로 함께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엔 많은 위험과 오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너무 무겁고 그래서 너무 가볍게만 느껴지는 단어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는 본인과 타인, 세계, 그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극한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볼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분명한 시간에 내 마음을 여전히 쏟아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가능성보다 당장의 짧은 가능성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중간중간 등장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떠나던 여자와 스스로 고독하고도 메마른 곳으로 나아가던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세 개의 연작 소설을 모두 읽고 나니 첫 번째 등장하는 아프거나 늙거나 여타 이유로 불필요한 인류로 분류된 사람들을 두고 갔던 인류의 선발대는 결국 올바른 행성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어서 아무도 선택하기 위해 힘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은 혹은 죽어가는 사람은 삶이 아주 크게 느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시작한 인류보다
지구에 남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들의 미래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1인분의 삶을 살면서 그 이상의 삶의 분을 기꺼이 끌어안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움직임을 이 책은 꼼꼼히 보여줍니다. 당연할 테지요. 우리는 지금 모두 지구에 있으니까요. 지구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절실히 봐야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떠오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지는 사랑뿐입니다. 수속을 마친 탑승객들은 모두 미래에 올라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아의 소북소북 천설란 작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